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법으로 제정해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법조계에서는 이거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정부가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합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게를 도와드리고 또 동시에 내수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마중물 역할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 민주당의 25만 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 재의결을 막아야 민주당의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조계에서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데 아니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게 법이에요. 네.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법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규정에 기초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법 집행을 한 데가 어디냐? 그게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지만 그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라. 그다음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사법부인 법원에서 심판을 해라.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그 케이크를 갖다가 나눠 먹는데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마음대로 자르면 내가 거의 90% 이거 갖다가 먹고 그다음에 10%는 너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90대 10으로 잘랐으면 선택은 제3자한테 하라. 다른 사람한테 하라. 이게 그 삼권 분립의 원칙인데 처분적 법률은 이러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완전히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재량 여지가 없이 법으로 완전히 어떤 집행을 갖다가 법 자체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그 행정권을 무력화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고 네.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특검법이에요. 특검법은 예컨대 김진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법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그렇게 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빼놓고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사회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요. 민주당에서 25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지도 못할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지 그 25만 원이 그 행정부를 정부를 제끼고 일반 국민들한테 갈 수 있을 것인지 만들지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저 이야기를 갖다가 구체화시키고 실현화시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법치주의의 근간을 사실은 흔드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다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쑥 던진 얘기예요. 불쑥 던진 얘기인데 던져놓은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대표가 던졌는데 당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대표 스스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철시킬 의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관철시킬 의지도 없고 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가는 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대기 위한 것이죠. 뭐냐면 안 받을 것이다,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위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당신들이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부분이죠. 한편으로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민생을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여당이 양보해서 선별적으로라도 그럼 어려운 사람 25만 원씩 주자고 얘기할 경우에 본인들이 공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본다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좀 야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힘겨운 상황에 있는 정부를 흔들어 대면서 그 구경하고 있는 이런 정치, 국민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아주 야비하고 나쁜 정치.
저는 그렇게 정의를 좀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 얘기들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해요. 그리고 당론으로 이걸 밀어붙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조차 이런 이야기조차 한마디로 의견을 내면은 불이익 얻을 수 있어서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방식의 정당 운영 체계로 이미 접어들고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입장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민 전 최고.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이 법률 자체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진성준 의원께서 공식적으로 밝히셨고요. 예. 국회 입법만으로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뭐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밝히고 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처리할 예정이다. 소위 말해 민주당표 22대 국회 1호 민생 법안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정부가 25만 원의 보편적인 지급이 싫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대안이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이후에 분명히 그 민생 지원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에 그 타격이 여전히 자영업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대출 규모라든지 연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대파 논란도 있었지만 물가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 이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외에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만큼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서 추진해보고 싶을 만큼 절박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보편 지급은 안 된다, 싫다 이것을 제외하고 도대체 정부의 대안은 무엇이고 정부가 얼마나 절박하게 민생을 위한 경제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